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부스터샷 긴급 사용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CDC 자문위도 이를 권고했습니다. 연방하원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항의하는 시위대 2명을 총격으로 숨지게 해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왔던 10대 소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공사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승무원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유씨 계열이 앞으로 대입 사정에서 SAT를 대체할 표준시험을 일체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10월 실업률이 9.4%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사이 4만 천여 개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렌지 카운티에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2만 2천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기싸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고 윤 후보 역시 자신의 인선 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 대장동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내용이 여야 특검론이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엘리저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4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 최고 67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긴급 사용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도 이를 권고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있는 성인들은 누구나 세 종류의 백신 가운데 하나를 추가 접종으로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9월 FDA와 CDC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과 관련해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제한해 승인했습니다.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한 번만 맞는 얀센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추가 접종 대상을 넓혀 승인했습니다. 이후 제약사들은 연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FDA가 추가 접종 긴급 사용 대상을 허가한 백신 모두에 대해 성인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This morning's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s expand the populations eligible for a single COVID-19 vaccine booster dose to include all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who have completed primary vaccination. 이어 CDC 자문위도 다시 검토에 들어가 이를 권고했습니다. We are 11 yeses and 0 noes and vote number 1 passes.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한 논문은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지난 2월 86%에서 10월 43%로 모더나 백신은 같은 기간 89%에서 58%로 각각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들면서 확진자와 입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여름철 4차 확산이 끝나면서 7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과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명절을 앞두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가능한 한 서둘러 실제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오늘 5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년 봄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파우치 소장은 오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한 인터뷰에서 생후 6개월부터 5살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희망컨대 내년 1분기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반드시 영유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임상시험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건당국이 영유아 백신 접종을 승인할 경우 당장은 화이자 백신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렌지 카운티의 5세 이상 11세 미만 어린이 2만 2천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1월 8일에서 15일 사이 22,427명의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전체 인구 가운데 최소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69%,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64%였습니다. 한편 오늘 보건국에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는 328건, 사망자는 2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다시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14명이 줄어든 194명,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7명입니다. UC 계열 대학 측이 앞으로 대입 사정에서 SAT를 대체할 표준 시험을 일체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AT와 ACT 시험을 입학 요강에서 폐지한 UC가 이번에는 다른 표준 시험으로 SAT를 대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UC 지원자들은 앞으로도 표준 시험 점수에서 해방되게 됐습니다. UC는 당초 SAT와 ACT를 입학 요강에서 배제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 시험을 모색해보겠다고 했지만 18일 SAT를 대체할 표준 시험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입학 사정에서 지원자들을 표준 시험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AT와 ACT를 입학 사정에서 배제한 후 지원자들의 학교 수준 편차로 인해 지원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굳이 SAT가 아니더라도 일단 표준 시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UC 측은 고교 성적만으로 충분히 지원자들을 평가할 수 있다며 다른 표준 시험들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인종, 가정 소득 수준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정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UC 측은 지원자들을 공정히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시험이 개발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표준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900개 사립과 공립대학에 지난 2020-2021 입학년도 지원 학생들 중 시험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은 43%로 그 전해인 77%에 비해서 급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시작해서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레이크우드로 이어졌던 차량 추격전이 2시간 반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격전은 오늘 낮 12시 45분쯤 LA 다운타운에서 시작됐습니다.
LA 경찰국은 25가와 힐스트리트 인근에서 도난 차량 신고가 접수된 승용차를 발견해 도로에 세울 것을 유도했지만 용의자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오렌지 카운티로 도주하던 용의자는 부에나팍 인근에서는 프리웨이를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5번 프리웨이 세리토스 출구에서 내린 뒤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K9 유닛까지 동원했고 경찰에 둘러싸여서 대치를 이어가던 용의자는 3시 30분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주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10월 LA 카운티의 실업률은 9.4%로 전달과 비교해서 0.5%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3%가 감소했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 LA 카운티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4만 1,400개가 증가했으며 무역과 운송 분야에서 가장 많은 9,8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고용개발국은 밝혔습니다. 10월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5%를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7.3%로 9월과 비교해서 0.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약 1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새롭게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서 3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하면 새롭게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건은 코로나19 안전규정을 위반해서 고용주로부터 직장 복귀를 거부당했거나 코로나19로 해고 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그리고 학교 근무자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케줄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주 고용개발국 EDD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주민들에게 오늘부터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를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LA 메트로가 내년 1월 10일 요금 재부과를 앞두고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 가입을 돕기 위한 현장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7일 패스는 $13가 할인된 $6 50센트, 30일 패스는 $50가 할인된 $26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90일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현장 가입 행사는 롱비치와 노스 헐리우드, 노르워크, 롱비치 그리고 한인타운에서도 열립니다. 한인타운 행사는 윌셔와 웨스턴역에서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열립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트리플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5센트가 오른 갤런당 $4 69.1센트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9일에 기록을 했던 역대 최고가에 1.4센트 차로 다가섰습니다. 지난 한 달간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18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 66.5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역대 최고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2012년 10월 8일에 기록한 갤런당 $4 69센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프리웨이 각 구간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입니다.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속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일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 일대까지는 6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솔라노 애비뉴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애비뉴 인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34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퍼시픽 애비뉴 출구에 교통위험 신호 켜져 있고 60번 이스트 방면은 노갈레스 스트리트 출구에 히트앤런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1조 8,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회복지성 예산,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오늘 오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20표 대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선 제라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골든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구제 법안 통과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혼자 반대표를 던진 인사입니다. 최종 처리를 위해선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부채 증가 등 예산안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조 맨친 의원 등 상원 민주당 내 일부 반발로 인해서 상원 통과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역점 사업인 사회복지성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연방 상원도 속히 처리해 경제 재건을 이루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하원에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2주 만에 인프라 법안에 이어 자신의 중요한 입법 의제를 처리했다면서 상원이 하루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일자리 창출과 비용 절감, 국가 경쟁력 강화, 노동자 중산층이 맞서 싸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나의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근간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재건함으로써 경제를 이전보다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재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인다며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가장 큰 기업들이 공정한 연방 세금을 지불하기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완전히 충당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마취된 85분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장 내시경을 위해 마취를 했고 깨어날 때까지 해리스 부통령에게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동부 시간은 오전 10시 10분 바이든 대통령의 권력을 승계한 뒤에 11시 35분 해리스 부통령과 통화를 하고 다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의 건강검진을 사유로 권력이 잠시 승계된 사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 그리고 유색 인종으로선 처음으로 잠시나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기록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6쪽짜리 문서를 통해 이런 소견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78세 바이든 대통령은 생일인 내일이면은 79세가 됩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인 바이든은 나이 때문에 종종 건강에 관한 우려를 자아냈지만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코너 주치의는 대통령은 건강하고 활기찬 78세의 남성으로 대통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을 항의하는 시위대 2명을 총격으로 숨지게 해서 전국에 거센 논쟁을 불러왔던 10대 소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스콘신주 케노사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8월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백인 자경단원들과 함께 순찰을 하다 시위대 2명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올해 18살의 카일 리튼하우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튼하우스는 자신을 때리고 총을 빼앗으려 하는 시위대를 어쩔 수 없이 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폭력적인 충돌을 유발한 난폭한 자경단원이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리튼하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리튼하우스가 저지른 이 사건은 전국에서 총기 소유 문제와 자경단의 역할 그리고 정당방위의 정의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일으켜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 2명을 총격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무죄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겠지만 폭력적 의사표현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오늘 배심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배심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 편결이 많은 미국인을 분노하고 우려하게 만들겠지만 우리는 배심원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적었고 극우 성향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리튼하우스의 무죄를 축하하면서 후원 기금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그앤 무어 하원 의원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고 주디 추 하원 의원은 우리 총기법이 잘못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승무원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28일까지 모두 2천만 명이 전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항공사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가 급증한 총 1,900만 석의 국내선 좌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항공정보회사 OAG가 밝혔습니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항공사들로서는 연휴 기간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항공은 연휴 최성수기에 근무하는 기내 승무원들에게 최소 150%의 급여를 지급하고 내년 초까지 일정 근무 기준을 만족하면 최대 3배까지 급여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직종에도 $1,000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젯블루도 22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일정 기준 이상 근무하는 승무원들에게 $1,000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연휴 근무 기준을 채우는 승무원과 직원들에게는 12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1,400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샤이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체육계에 이어 미 백악관도 중국 정부가 그녀의 행방과 안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펑샤이가 성폭행을 당한 뒤 실종된 것 같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그녀의 행방과 안전에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e clear where the United States stands, generally speaking. First, any report of sexual assault should be investigated, and we support a woman's ability to speak out and seek accountability, whether here or around the world. 미 공화당 소속 짐 뱅크스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펑샤이의 실종 사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뱅크스 의원은 이 사안이 적절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테니스 톱 랭커들도 펑샤이는 어디에 있나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펑샤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세계 여자 프로테니스 WTA 투어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펑샤이는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라지고 펑샤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펑샤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집에서 쉬고 있으며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요지의 편지를 WTA에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펑샤이가 안전하다는 정황과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먼 WTA 투어 대표는 중국 언론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펑샤이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양측 당국자를 인용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5일 화상회담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이 합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병력 전개를 비롯해 사이버 보안, 핵무기, 우주 문제 등을 포함하는 의제 설정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보령 화력발전소 주민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지역 거점의 국립대 학생들과도 만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 추진을 접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결정을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방어했습니다. 예산 절차상 무리를 안 한 것이고 오히려 기재부의 소극적 재정이 아쉽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식 밀어붙이기가 초래한 혼란이라는 야당발 비판을 맞대응하면서 이 후보의 실용주의가 잘 드러난 결정이라고 엄호했습니다.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함께 의견을 모아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안 언급 대신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 매주 타는 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충청으로 갔습니다.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점점 살기 어렵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원 민심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당시 보수 야당의 방해로 일부만 이전하고 말았다며 더 많이 옮겨야 성장할 수 있고 젊은 층에 희망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금 못다 한 거 마저 다 하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한 200 몇십 곳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 지방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남 보령의 화력발전소를 찾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침체를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지방대학 소멸과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들을 만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진통에 공개 일정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면서도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 비판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는 설명이 무색하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만났던 친분을 과시하며 동시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저녁 약속을 했다가 전국에서 또 중요한 손님이 오시고 저 역시도 또 징계받느라고 오늘 후보님 내가 대사 부르니까 다들 뭐 가고 싶다고 대사 부르니까 말씀드려서 SNS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잘못 없는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됐던 겁니다. 제도 개편을 공약하며 세금 폭등의 사슬을 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난항입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를 거듭 확인하며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견은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해소되고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작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나 친소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냉정해지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표를 극대화시킬 거냐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뭐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윤 후보의 통합 선대위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한길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대신 김 전 위원장의 제안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후보 직속기구로 둔다는 계획입니다. 2030 세대의 공약을 위한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구성에도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대위 인선 발표를 예고하고 원만한 조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숙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특검을 받겠다 하면서 여야의 협상이 언제부터 진행될지가 정치권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의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특검 논의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경쟁 후보를 겨냥한 기싸움에 돌입했습니다. KBS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 밝힌 다음 날 민주당의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특위라는 이름의 회의를 열고 윤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과 이어진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문제 삼아 윤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취했습니다. 당시 지휘 라인에 섰던 윤석열 수사과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검사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다음 주 여야 협상을 앞두고 관건이 될 수사 범위를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특검에 이 의혹을 포함하는 건 물타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참고인들은 누구로 소환하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아야 됩니까?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대신 말 그대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상한 조건을 걸지 말라며 당장 특검법 통과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각각 특검을 하며 특검을 교차 지명하자는 주장도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대장동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내용이 여야 특검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말 소회와 남은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국민 패널 300여 명이 참여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 그리고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즉석에서 질문합니다. YTN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정치도 민생 경제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임기 6개월을 남겨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임기 말 소회와 남은 임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자리로 특히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과 민생 경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과 백신 치료제 계획,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히 문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지점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2년 전에는 문제 해결을 자신했지만 취임 4주년을 맞은 지난 5월에는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종부세 재검토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언급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편들기 논란을 피하고자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남북 문제와 한일 갈등 등 임기 내 고심해온 과제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대담은 공개회의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 200여 명은 현장에서 100여 명은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합니다. 내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YTN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68.97포인트가 하락한 35,601.9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6.58포인트가 빠진 4,697.96에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 지수는 63.73포인트가 오른 16,057.4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91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76달러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지명될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배런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BTIG의 분석가인 아이작 볼탄스키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후발주자인 브레이너드 이사가 지명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지명돼 연임하는 것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브레이너드 이사의 지명 전망이 우리가 접촉했던 사람들과 시장 모두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베팅 사이트인 프레딕티스에 따르면 브레이너드의 지명 확률은 33%이고 파월의 지명 확률은 67%입니다. 한 달 전 예측 시장에서는 브레이너드 후보가 지명될 확률이 22%, 파월이 지명될 확률은 72%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리다 이사는 2021년 아시아 경제정책 컨퍼런스에서 경제가 매우 강한 위치에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늘 연설에선 글로벌 통화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글로벌 통화 정책은 종종 또는 때때로 조종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중앙은행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중앙은행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분석을 공유하고 글로벌 충격에 유사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글로벌 통화 정책 협력을 채택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독립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연준과 다우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금융안정센터 연설에서 코로나19나 다른 요인이 경기 회복을 늦춰 최대 고용을 향한 진전을 방해한다면 테이퍼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도 경제가 최대 고용을 향한 빠른 진전을 보이거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현재 높은 수준에서 후퇴할 신호를 보이지 않으면 FOMC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는 FOMC가 결정하지만 노동시장의 급속한 개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2022년에는 더 빠른 테이퍼링과 더 빠른 완화적인 정책의 철회를 선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연설 이후 테이퍼링 속도를 내년 1월에 2배로 늘리면 4월 초까지 완료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 속도를 높임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속에 포드에 이어서 전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도 직접 반도체 사업에 뛰어듭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등은 제너럴 모터스가 어제 퀄컴, NXP 등 반도체 업체와 협력해서 반도체 칩을 공동 개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로이스 GM 사장은 투자자와 컨퍼런스 콜에서 복잡한 제조 과정을 단순화하고 이익을 키우기 위한 폭넓은 전략의 일부로 몇몇 반도체 업체와 협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년간 반도체 수요가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GM 차량이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포드 역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와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앞으로 양사는 전국에서 반도체를 공동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또 포드 자동차에 특화된 새로운 반도체를 설계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과 자동차 업계 전반에 대한 반도체 공급량을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여성 직원이 3년 동안 남성 상사와 동료들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회사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테슬라 직원인 제시카 버라자는 테슬라는 성희롱이 만연해 있는 악몽 같은 근무 환경이고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 여성 신체 부위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장난 트윗을 올리는 등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버라자는 남성 직원들이 외설적인 말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으며 지난 9월과 10월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버라자의 제소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오늘 발표한 남자축구 세계 랭킹에서 한국이 1507.24점으로 지난달보다 2계단 상승한 33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회원국 가운데서는 한국의 순위가 21위인 이란 그리고 26위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달 전 세계에서 145차례 A매치가 치러진 가운데 1828.45점의 벨기에가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브라질이 2.1점 차로 2위, 그리고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지난달보다 한 계단씩 오른 4위와 5위의 자리를 냈고 이탈리아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네덜란드는 1653.73점으로 10위에 진입했습니다. PGA 투어 RSM 클래식 이틀째 경기에서 자너 선수가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자너는 오늘 2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치면서 중간 합계 12언더파 130타로 선두에 한타 뒤진 공동 2위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강성우는 버디 4개, 보기 2개로 2언더파 68타를 치면서 중간 합계 7언더파 135타로 공동 15위를 기록했습니다. LPGA 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는 프랑스의 셀린 부티어가 중간 합계 14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민지 선수가 4타 뒤진 10언더파로 공동 2위, 그리고 지은이, 고진영, 이정은 선수가 넬리 코다 선수와 함께 9언더파 공동 5위를 기록 중입니다. LPGA 투어가 내년 시즌 역대 최다 상금인 총 상금 8,570만 달러의 규모로 1월에 막을 올립니다. LPGA에 따르면 시즌 개막전은 내년 1월 20일부터 올랜도에서 열리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챔피언십 토너먼트입니다. 그리고 시즌 최종전은 11월 CME 그룹의 투어 챔피언십까지 총 34개의 대회가 열리며 이 대회들에 걸린 총 상금은 8,570만 달러에 이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카운티 해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레드 플래그 워닝,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산불 위험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월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54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53도가량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로 껑충 뛰면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가량,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0도, 해안 지역은 67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3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 안개도 많이 끼고 대기질까지 나쁜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대기질이 나쁜 수준을 보인다는 예보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울 15도, 대구 19도가량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